이 영상에서는 내가 2024년 12월에 발생한 폭행에 대한 고소건 얘기를 해줄게. 저번 영상에서 내가 이제 공연 음란이라고 11월 그 7일인가 그때 이제 피의자 진술하러 갈 때 그 버스 안에서 어떤 남성이 6, 70대 남성이 이제 자위하는 행위를 비슷한 걸 흉내내고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해가지고 결국에는 공연 음란죄로 고발을 했고 그게 검찰 송치가 됐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건들이 발생한 게 이제 폭행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 2024년 12월 20일쯤이었거든. 그때 이제 이거 사건 번호는 수원 영통경찰서 사건 번호 2025 546이야. 그래서 PC방에 내가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PC방 가서 이제 이메일을 확인해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저번에 저번 다른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경희대 지원했을 때도 내가 집에서 PC로나 혹은 핸드폰으로 그 이메일 특정 이메일 있잖아. 그 지원을 했던 이메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서 PC방에 가서 항상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이때도 그렇게 막 안전하다고 느낄 때는 아니어서 매일 집 밖에 나가서 PC방 가서 이메일 확인하고 이걸 못하고 뭐 며칠에 한 번씩 가가지고 확인하고 이런 식이었어. 근데 이날도 아침에 9시쯤에 갔어. 나는 이제 그 이메일 확인하고 뭐 변호사한테 보낼 것도 있고 뭐 그냥 지원 결과 같은 것도 확인하고 이러려고 이제 PC방 간 건데 아침 9시에 PC방 가면 사람 없어, 보통. 보통은 새벽 내내 게임을 한 사람들도 뭐 그 새벽에 게임 하다가 집에 가서 자는 시간이고, 그리고 심지어 9시쯤 가면은 그 무인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 손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주인도 없고, 그리고 그냥 들어가면 보통 한 명, 두 명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아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나 혼자 그 PC방 큰 데 있을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 PC방이 내가 자주 가는 데였고, 회원 가입을 해놓고 꾸준히 가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니까 자주 뭐 이틀에 2, 3일에 한 번씩 가서 이메일 체크하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갔는데 원래 보통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부터 꼭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 9시에 원래 아무도 없어야 되는 그 PC방에 누가 와 있는데 꼭 조폭처럼 문신 있는 사람이 꼭 앉아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한 두세 명씩 앉아 있거나 뭐 그런 식인 거야. 내가 맨날 사용하는 그 룸 쪽 있잖아. 그런 쪽에 꼭 앉아 있는 거야, 누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와중에 이날도 이제 PC방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더라고. 내가 들어가니까 나를 보고 씩 웃어. 근데 내가 그게 되게 찜찜했어. 그러니까 나를 보고 웃는 것 자체가 되게 찜찜했어. 왜냐면 마치 나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웃는 거야. 그러니까 흥신소 직원일 수 있다고 나는 판단한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내 자리로 가는데 내가 그 아저씨가 날 쳐다보고 웃길래 나도 같이 쳐다봤어. 그래서는 그냥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열 말고 다른 쪽에 있는 열로 가가지고 PC를 잡고 앉았는데 그 내가 다시 그 입구 쪽으로 갈 일이 있어가지고는 입구 쪽에 뭐 이렇게 거울이 있었나? 뭐 거울 잠깐 보려고 갔는데, 그러니까 컴퓨터 켜놓고 거울 쪽 가는데 그 아저씨가 계속 쳐다보는 거야, 나를. 나도 똑같이 쳐다봤어. 그래서 내가 왜 쳐다보세요? 내가 그랬어.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만 그 아저씨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 해 나한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서 그냥 내 자리로 다시 와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다시 내 자리로 오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러더니 나한테 막 이렇게 나를 옆에서 막 쳐. 그러더니만 뭐라 계속 말을 시켜. 야, 뭐 쳐다보면 어떻냐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 뭐 안에 꼽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뭐라 막 되게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보통 그냥 쳐다보고 서로 그 굳이 갈등을 만들지 않고 그냥 자기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아저씨가 계속 와서 말 시키고 내가 짜증 나가지고는 결국 사장님도 왔어. 왜 그러니? 그래서 이 아저씨가 나한테 자꾸 말 시킨다고. 나 지금 내 컴퓨터 할 일 있고 나 지금 서류 보낼 것도 있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그랬더니만 그 아줌마가 그 아저씨를 말리는데 그 아저씨가 막 날 때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날 잡아 끌어. 막 이렇게 내 옷을. 그래가지고는 결국 내가 112에 바로 신고한 거야. 그랬더니 PC방 사장님은 그러는 거야. 왜 신고하냐고 막 이러는 거야.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지금 나도 할 일 있어서 온 건데 이렇게 하면 컴퓨터 못 쓰지 않냐고. 그러니까 불러야 된다고 해서 내가 경찰을 부른 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 신원을 조사했더니만 약간 정신지체 장애인이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신원을 적어가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 나 잡아 끌면서 때리려고 했다. CCTV가 그때 있었어. CCTV 확인해봐라. 그랬더니만 사장님이 이제 어쨌든 옆에서 봤잖아, 대충. 그래서 사장님한테도 한번 물어봐라. 내가 그러고서는, 그랬더니만 그 아저씨인지 그 60대 그 남성이 뭐라고 하더라? 내가 그때 사장님이 나한테 그랬어. 무슨 일이냐고 하길래, 모르겠어요. 저 사람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냥 내 할 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저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자기를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했다는 말이 모욕적이고 기분 나쁘다는 거야. 그랬더니 막 경찰이 그래. 그거는 그거고 폭행은 폭행이니까 폭행은 폭행대로 고소장을 내고 그 사람이 모욕적으로 느꼈으면 그 모욕에 대해서는 스스로 지금 고소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저 남자한테. 그랬더니 남자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계속 떠들어. 나는 근데 내 할 일 있잖아. 내 이메일 보내야 될 게 있잖아. 그래서 내 이메일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아저씨는 막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수원 영통경찰서 이게 이때는 영통 쪽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 왔을 때였어. 그래서 그쪽에 영통경찰서 그 사건으로 배정이 돼가지고는 조사를 받고 나도 조사받고 결국엔 이 사람이 검찰 송치가 된 거야. 폭행이 인정이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PC방에 그 CCTV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아줌마한테 그 소리 했어. CCTV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아줌마가 알았다고 했거든. 그랬는데 이 수원 영통 경찰서에 있는 이 수사관이잖아. 배정된 수사관이 한 4일 사건 일어나고 4일 만에 갔더니만 CCTV가 삭제됐다 그랬다는 거야. 그 사장님이 삭제를 했다 그랬대. 내가 분명히 사장님한테 부탁했어.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으니까 무조건 CCTV 그대로 두라고 이렇게 얘기해놨었거든, 사장님한테. 근데 4일 만에 갔더니만 그랬다는 거야. 그 뭐 알바가 지웠대나? 뭐 이래가지고 다 지워졌다는 거야. 그거 예전 우리 그 내가 있었던 날 어떤 그 찍힌 그 카메라 있잖아. 그 내용이 사라졌대. 근데 어쨌든 이 남성의 누군지는 그때 신원을 파악해 놨잖아. 출동 경찰관이.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소인 그러니까 피고소인 조사를 했더니만 본인이 인정을 했대. 나를 그러니까 잡아 끌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송치되고서는 이제 구약식 기소가 됐다고 얘기가 문자가 온 거지. 근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발생을 한 거야. 마찬가지 또 PC방에서 일어난 일인데 PC방에 그때 또 아침 9시에 막 이쯤에 갔었어. 그러니까 난 항상 아침에 갔었단 말이야. 사람 없을 때 가려고 일부러.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도 외국인 남자가 내가 들어가니까 또 웃어. 날 보고 웃어. 그러더만 나한테 와가지고 막 엄청 시끄럽게 떠든 거 옆에서 내가 컴퓨터 쓰고 있는데 옆에 다른 줄에 있는데 다른 줄에서도 막 뭐라고 막 계속 떠드는 거야. 근데 보통 게임을 하더라도 자기 그 마이크랑 이런 거를 헤드셋을 끼고 있으면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는데 엄청 시끄럽게 모두가 다 들으란 듯이 그 아침에 새벽에 엄청 크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 내가 조용히 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나는 일을 하러 간 거잖아. 나는 이메일 보내고 뭐 변호사랑 얘기하고 이런 걸 하러 간 거란 말이야. 교수들한테 이메일 보내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일을 하러 갔는데 옆에서 계속 시끄럽게 떠드니까 내가 조용 좀 하라 그랬어.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자기한테 조용히 하라고 했다고 또 뭐라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더니만 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따라와. 그랬더니 또 욕설을 막 하는 거야. 나한테 뭐라고 욕을 해. 그러니까 영어인지 영어가 아니었던 뭐 중국어로 욕을 하는 건지 뭐 한국말 못하는 한국말로 뭐라고 욕을 하는 건지 뭔가 되게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길래 나도 같이 욕을 했어. 쌍욕을 한 거야. 나도 같이.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장님이 똑같은 PC방이었어. 사장님 와가지고 왜 그러시냐 그래가지고 아 이 사람 나 욕한다고. 그래서 내가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다고 그래. 경찰에 신고했었어 이미. 그러니까 이 2024년 12월 20일 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한 번 더 외국인 남성이 PC방에서 나한테 시비를 걸었고 이미 신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나를 아는 거야. 그래서 12월 20일 날 이 그 폭행 사건에 대해서 내가 신고할 때도 사장님이 그랬어. 아,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우리 PC방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시비 거는 건데 그리고 와가지고 폭행하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랬어. 그리고 내가 지금 스토킹 때문에 고소하고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 흥신소 직원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애들을 지금 잡아 쳐넣어야 맞는 거지. 그랬더니 아줌마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고선 내가 그 소리 한 거야. CCTV 지우지 말라고 굳이 얘기했는데 그 아줌마가 나중에 이제 경찰이 그 CCTV 구하러 갔더니만 4일 있다 갔는데 없었다 그 소리 한 거야. 알바가 지웠다는 이상한 소리 한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PC방에서도 그런 일도 한 번 있었고 외국인이 그런 적도 있었고 한 번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내가 핸드폰을 안 가지고 나왔어. 자꾸 그게 미행되고 막 도청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위치 추적도 되고 이러니까 내가 핸드폰 안 가지고 나갔는데 내가 맨날 다니는 경로가 있잖아. 그 경로 쪽에 남자가 하나 서 있어. 근데 거기 길가에 서 있을 이유가 없는 곳이야. 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거기 서 있어. 그냥 마치 누군가의 동선을 파악하려는 듯이 거기 서 있는 거야. 내가 그냥 이상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지나갔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도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나를.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그랬어. 내가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더니만 네가 먼저 쳐다봤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제가 네 그러면 갈게 가세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나는 이제 건널목에 서 있었어. 이제 건널라고. 근데 그 아저씨가 다시 내 쪽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막 난리를 치면서 막 지랄지랄하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 그래서 내가 그냥 가시게 가시라고. 그리고 뭐 서로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라고 이렇게 나 이렇게 그러니까 밀쳐냈다기보다
떨어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내가. 근데도 계속 옆에서 뭐라 계속 뭐라 그래. 그래서 결국 그날도 신고를 한 거야. 그날은 이제 다른 사람 붙잡아서 신고해달라고 해서 신고를 한 거지. 그래서 경찰에 와가지고, 내가 그랬어. 나 지금 고소건 때문에 지금 이미 고소 들어가 있는데 스토킹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러이러한 변호사 지금 고용해놨고,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 흥신소 직원인 것 같으니까 내가 보기에 신상 좀 파악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경찰이 그 사람 신상을 다 적어가긴 한 거지. 근데 이제 고소를 할 건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야, 나는. 뭐 이거를 뭐 모욕으로 걸기도 뭐하고 좀, 뭐라고 걸기가 좀 애매한 사건인 거지. 사실 욕설 정도였으니까. 근데 어쨌든, 12월 20일 날에는 폭행으로 실제로 이제, 고소장 접수를 한 거지. 그러고서는 조사 받아가지고는 기소가 됐다는 거지. 근데 이게 내가 느끼기엔 그런 거야. 봐봐, 그 전에 발생했던 공연 음란도 그렇고 이 폭행도 그렇고 그리고 PC방에서 외국인이 나한테 막 뭐라고 욕설했던 것도 그렇고 길에서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말하고 뭐라 했던 거 있잖아. 그 모든 사건들이 보면은 두 공연 음란이랑 이 그 폭행 사건에 연루된 사람은 정신지체 장애인이라 그랬어. 그거를 경찰이 그 얘기를 해줬어. 조사했던 경찰이 하는 말이 둘 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에서 경찰들이 둘 다 얘기해 준 게, 정신지체 장애인인데 그래도 아마 검찰 송치돼서 처벌은 받을 거다 이렇게 나한테 얘기해 줬거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런 폭행 사건이나 그 공연 임란이든 이런 사건을 만약에 흥신소에서 누군가한테 맡긴다고 쳐봐. 그럼 일반적으로 직장 다니는 그냥 평범한 사람한테 맡기지는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빨간 줄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알바를 할 일이 없다는 거야. 근데 정신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거를 선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은 그게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 정신질환이라는 거가 판단이 되면은 그거를 검찰 송치를 안 할 수도 있어, 경찰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섭외를 해가지고 나를 괴롭힐 수도 있다고 난 생각한 거야. 우리가 살면서 정신지체 장애인을 볼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막 특정해서 괴롭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인 거야. 그리고 내가 심지어 살고 있는 동네는 그런 동네도 아니야. 삼성전자 알지? 삼성전자에 본관이 있는 동네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 회사 주거지야. 회사원들을 위한 주거지인데 그런 동네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이 있을 이유는 뭐며 그런 사람들이 굳이 폭행하거나 공연 음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일을 할 이유도 없다는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나한테 계속 발생을 하고 아니면 외국인도 봐. 외국인도 범죄를 일으키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리면 땡이야. 사실 우리나라에서 무슨 범죄 일으키고 그게 큰 의미는 없잖아. 자기네 나라 돌아가면은. 마찬가지로 그 길에서 있었던 사람도 나이가 되게 많아 보였어.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근데 그 할아버지도 뭐 그 사람이 만약에 실제로 직업이 없다면 뭐 이런 거 하면서 몇백 받고 그냥 만약에 혹시라도 고소 들어가도 그냥 벌금 처리는 우리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흥신소에서 얘기한다고 쳐봐. 그러면은 충분히 그냥 알바 생각하고서는 할 수도 있는 일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일반적인 회사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흥신소 직원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가 있었던 거지. 이게 고소 진행한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이런 일들이 4번 정도 발생한 거지. 근데 뭐 이렇게 이런 일이 흔하게 발생하는 일 아니니까 더더욱 내가 이제 수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야.